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법무팀을 압수수색하나?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 사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대형 로펌이라던가 대기업의 법무팀을 압수수색했다.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비판 기사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 내에서 근무를 해보면 임의조사 형식을 갖춘 보통 영치조사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이제 감독기관에서 보관하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강제조사와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이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정부기관에 밑보여 가지고 더 큰 손해를 입을까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조사라고 했을 때 검찰, 경찰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이라던가 국세청이라던가 금감원으로부터의 조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감독관청이나 사정기관들은 왜 법무팀을 압수수색할까요? 사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뭔가 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당연히 법무팀에 문의를 하잖아요. 법무팀에 문의를 하면은 사실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게 실제로 본 사안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법무팀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걸 무시하고 한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으시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사정기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는 뭔가 이런 기업의 위법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기업들이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법을 잘 지킬까요? 저는 사실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준법 경영은 가장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 준법 경영을 내세우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전문가가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법무팀의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의 법무팀을 강제 조사를 하는 것들은 준법 경영의 기반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법 경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게 그게 정말 법이라는 당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잘 지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법을 안 지켰을 때 손해가 크니까 그거에 따른 레퓨테이션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회사가 있는 손해가 크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사업상의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나마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하는 조직은 법무팀이거든요. 가끔 사정기관에서는 법무팀도 한 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형평 이런 당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따라서 회사가 법을 지키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조직인 법무팀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면 결국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법을 지키지 않고 싶은 뭔가 유인이 있을 때 오히려 법무팀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법무팀을 끼우더라도 시스템이나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사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구두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문의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준법 경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퇴보하게 되는 거죠. 정부기관의 활동이 회사의 준법 경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기업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준법,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사결정 방식에 비추어서 뭔가 시스템을 고안해야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 관점에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법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법을 잘 지켰을 때 상을 크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크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법을 잘 지켰을 때, 예를 들어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다거나 뭔가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베네핏도 별로 없고, 그리고 법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의식 수준이 높을 때는 사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줄 거야 정도만으로도 통제가 되고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 수준이 좀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잘 지키면 이런 상을 줄 거야 라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좋아하는 상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진이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이런 식으로 협조했다. 아니면은 정부가 원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의 경영진의 책임을 좀 감면해 주겠다. 이거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될 때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좋아하는 상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 관청들의 현장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뭐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뭐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온다라던가 아니면은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온다라던가 라는 걸 대응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이분들의 역량이 대단하십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돌아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정말 큰 바람입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가 일정 기간 면제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제안을 드리면 사실 걱정되는 게 있죠.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하는 재벌들, 오너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악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런 걱정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뭔가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지 사실 감독관청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따라서 그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세금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회사가 법 위반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끝나는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뭐 3년 내지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고 그 시행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제재가 훨씬 더 준법 경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제도라기보다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스스로 실행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몸에 차곡차곡 체득이 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실행해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회사의 경영 문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준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사내 법무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관청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준법 지원인으로서 준법 통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된다라는 기획안을 만들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전체 회사 조직을 적절하게 부서별로 나눈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준법 지원 담당자를 선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무팀이 회사 전체의 오퍼레이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법 위반이 발생을 했을 때 법무팀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사전에 법무팀에서 체크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오퍼레이션을 제일 잘하는 그 부서의 담당자를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법무팀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했다 라는 것들을 보고하게 한 거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스스로 개별 조직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을 지키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하나하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법을 지키게 감시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에서 법무팀이 좀 더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준법 경영 또는 나라 전체의 준법 지수를 높이는 데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팀을 압수수색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가를 다 태우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였고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사내 법무의 역할, 그리고 국가 전체의 준법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법무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업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무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들, 사정기관들이나 감독관청들도 개별 건에 있어서의 성과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나라 전체가 준법 측면에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항상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